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특별히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를 위해서 방송을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목이 구독자를 위한 새로운 사이클을 찾자. 자,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자, 이 기회를 통해서 자산을 크게 키우자.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 내용은 멤버십을 통해서 방송해야 될 내용이에요. 내용상. 자, 그러나 제가 이제 멤버십은 또 운영하지 않고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이 별로 없고, 사실 저는 개인적인 투자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쁜 사람이에요. 최근에 이제 주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시장과 코스피 주식시장, 자, 이 두 개를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너무 바빠요.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두 개 다 하고 있어요. 두 개 다 하다 보니까 이 자산시장이 어떤 구조로 흘러가고 새로운 트렌드가 오고 있다는 것을 좀 빨리 인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투자 경험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산시장에서 제대로 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제가 이 방송을 마련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방송은 아주 특별한 방송이니까 쉽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자주 반복해서 보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시면서 어떤 핵심 틀을 잡으셔야 돼요. 세세하게 자세한 것은 제가 이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세세한 부분은 조금씩 다룰 거지만, 그러한 세세한 것들은 본인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이 확신을 갖지 않으면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을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데, 그거 누구 말을 듣고 투자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어떤 큰 흐름은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뼈대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세세하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어떤 변곡점이 온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주택시장만 해도 최근에 이제 그게 전문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6월 이후에 폭등시장이 온다, 주술적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표현하기에는 그것은 주술적인 예언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통계치, 개인들이 연구 분석한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니까 주술적인 예언이에요. 자, 근데 요즘은 이제 SNS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퍼져나가다 보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시장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집을 팔 생각을 안 하고, 자, 그리고 또 막상 또 공급 물량은 모자르고, 규제가 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주술적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어쨌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6월 이후에 주택시장에 한 번 더 상승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분명히 동의를 하지만, 자, 그러나 그 상승은 이미 주택시장의 어떤 정점을 지나가지고 버블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이클에 집을 산다는 것은 버블 구간에 집을 사는 거예요. 꼭지에 집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올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집값이라는 게 한없이 상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현금 가동 능력의 어떤 최대치가 오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급이 모자르다고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공급이 모자르다고 해도 내가 살 능력이 넘으면 그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이 평당 1억인데 좋은 집이, 그럼 평당 1억 5천이다. 자, 그러면 꼭 강남에 살아야 될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살 수 있지만, 꼭 강남에 살고 싶어도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임계치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2013년도부터 시작한 어떤 저금리, 초저금리의 어떤 유동성. 자, 그것으로 인해서 집값의 어떤 정점을 지나 버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시장도 어떤 변곡점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고 있다.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미 변곡점을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징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면 단위에 있는 원룸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면 단위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 면 단위에 있는 원룸도 잘 나가는 원룸들이 있어요. 주변에 뭐 공단이 있다든지 그러면. 자, 그런 집도 예를 들어서 뭐 600만 원, 뭐 700만 원 나오면 그냥 원룸 건물도 13억대, 13억. 옛날에 이 뭐 원룸 건물이 면 단위에 있으면 이거 몇 억도 안 했어요. 5억도 안 했어요. 자, 이런 면 단위에 있는 건물도 13억대다. 자, 이거 서울에서, 자, 6, 7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13억대면 서울에 삐까번쩍한 건물을 살 수 있었어요. 자,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국적으로 이 주택시장은 버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버블 구간에. 자,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초저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저금리. 그 만약에 금리가 인상을 하면, 자, 그 버블은 거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주택시장의 어떤 그 버블관으로 또 규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예대금리가 3%가 올라버리면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뭐 이렇게 가진 사람한테는 예대금리 3%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1억 해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10억이 넘어가는 어떤 고액 자산가 입장에서는 10억 이상, 뭐 20억, 30억 되면, 자, 그 3%의 금리만 확보된다고 하면 내가 굳이 버블이 낀 부동산을 살 필요도 없고 수익률이 안 나오는 상가도 살 필요 없고, 그리고 맨날 세입자한테 시달리는 원룸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3%가 나오면 10억이면 1년에 예를 들어서 3,600만 원이 나오고, 20억이면 뭐 7,200만 원이 나오고, 30억이면 1억씩 나오는데 굳이 내가 왜 복잡한 건물을 사가지고 고생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3%대 예대금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부동산 시장에 들어갔던 자금들은 다시 은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결국 이제 올라간다는 전제가 돼야 돼요. 금리가. 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시기상의 문제이지 올라갈 준비를 지금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있으니까 한 번은 금리 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자, 이런 점에서 주택시장은 이미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점을 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존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 초저금리 유동성에 의한 어떤 자산 버블이에요. 버블. 자, 그 버블이 주택시장에서도 이미 한 차례 지나갔고, 주식시장도 이미 치고 올라갔어요. 1450에서 3200, 거의 2배가 올라간 거예요. 2배가. 자, 그리고 뭐 미국 주식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주식시장도 나스닥 시장에서 엄청난 버블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버블을 만들고 있다. 말세적 징후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런 것은 코인 광풍을 보면 알아요. 코인 광풍. 자, 코인 광풍이 분다는 것은 어떤 그 현금이 쓰레기가 되었다라는 어떤 증거예요. 증거. 코인이라는 것은 현금을 계속 중앙정부가 찍어내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현금 자산에 대한 버블, 그 다음에 대안, 반발이 코인인데, 이 코인 강풍이 바로 자산 버블의 어떤 지금 징후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에서 어떤 좋지 않은 징후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 코인 광풍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코인에 들어간 또 자금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다 그 대출받아 넣은 자금도 있을 거고, 해치펀드들이 막 대출받아서 넣은 자금들도 있을 거고, 사실 뭐 코인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도 아니고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인정한 화폐도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을 금지시킨다 아니면 막 대규모 폭락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금융의 부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코인 광풍은 지금 자산시장의 버블을 대표하는 어떤 막바지 국면이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코인 강풍이 불면서 미 연준도 강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 재무부 장관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연준에서도 테이퍼링 얘기를 뭐 이사급들에서 얘기가 나오고, 자, 이제 심상치 않다라는 게, 원자재 값도 폭등하고, 자, 그러니까 한 시대가
지금까지 우리 어떤 그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코비드 사태로 인한 어떤 세계 경제 위기를 살리기 위한 저금리는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면 주택 시장도 마무리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 시장도 이제 상승 3,200까지 와서 거의 뭐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막바지 국면이라는 거예요. 막바지 국면. 자, 미국의 나스닥 시장도 정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고 지금 계속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현재 상황이.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이런 기존 사이클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자, 지금 중요한 것은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변동성이 큰 구간이고 변곡점, 기존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현금을 확보해서 때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자. 자, 그래서 어떠한 상품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자산을 불려갈 것인가, 8배까지 불려갈 것인가를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려보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코스피 시장도 보면 1450에서 3200 급등 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종합지수도 뭐 3100 정도지만은 이 주식이 반의 반토막 난 주식도 허다해요, 지금. 자, 그만큼 종합지수와 가지고 있는 보유한 주식들과는 지금 체감지수가 다를 정도로 지금 아주 주식시장은 안 좋다라는 거 안 좋다. 그냥 지수만 버티고 있는 거야. 사실상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외국인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일관성 있게 매도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이 별로 없어. 미국은 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는 신흥국 시장이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들어왔던 돈들이 미국 금리가 좋다고 하니까 미국 시장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로 봐서는 그 상승 동력도 약하고 그리고 뭐 이번에 상승했던 것은 그 반도체가 2차 전지인데 자, 반도체도 5만 원대에서 8만 원대 뭐 거의 2배가 올랐고 2차 전지도 많이 오르고 이제 뭐 스토리가 약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가능한 한 코스피 시장에서 5월 달에 현금화 전략을 해라. 자, 그리고 폭락에 대비해서 어떤 그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거예요. 확보하자. 여기서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봤자 더 먹을 폭이 별로 없어요. 먹을 폭은 별로 없고 리스크가 많은 시장이 지금 우리의 코스피 시장이에요. 코스피 시장. 저는 뭐 제가 주식을 뭐 거의 뭐 중간에 좀 쉬는 기간이 있었지만 거의 30년 이상을 했잖아요. IMF 때부터. 그러니까 그나마 어떤 다른 사람보다는 경험치가 높아요. 너무 높은데 지금은 먹을 폭보다는 어떤 리스크가 더 많다. 그런데 현금 확보를 하고 있으면 기회는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현금화 전략을 저는 권유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올해 들어서 집중한 시장이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도 고점을 치고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의 대형주들도 나스닥의 대형주들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개별 종목은 뭐 반토막 난 거 허다하고 반에 반토막 난 것도 있어요. 3분의 1 가격이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시장도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 많이 풀린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버블이 컸던 거예요. 엄청나게 버블이 컸다. 자, 그 버블이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뭐 지수상으로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겠지만 앞으로도 어느 정도 뭐 지수상으로 크게 위기가 오지 않는 박스권에 있지만 미국의 나스닥 개별 종목들은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그런 회사들은 계속 적자 주니까 계속 빠지고 있어요. 바닥을 모르고. 자,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어디로 들어갈 거냐 이거. 좀 주택시장은 이미 정점을 지나 버블권에 들어왔으니까 주택시장도 현금화 전략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다주택자들은 물량을 계속 털어라. 올라갈 때 털어라. 팔 수 있을 때 털어란 얘기예요. 1주택자들은 뭐 그냥 가져가도 상관없고 교체 매매 하든지 자 그런 건 상관없지만 다주택자들은 지금 뭐 좋은 여건이 아니다. 뭐 정부가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뭐 계속 올리는 상황이니까 들고 있어봤자 좋을 일이 없다. 그리고 지금 뭐 버블권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 코스피 시장도 털어라 이제 뭐 거의 다 올라왔으니까 자 털고 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 거냐 이거 어디로 들어갈 거냐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꼽는 게 미국 주식 시장이에요. 자 미국 시장을
지금 들어가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라, 자, 미국 시장에 그 많이 빠진 종목 서서히 매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한꺼번에 매수하지 말고 서서히 매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이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그러나 지금 반토막 난 주식도 있고 반에 반토막 난 주식들도 많아요. 우량한 대형주들도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분할 매수로 먼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여기서 미국 시장에서 미국이 금리가 올리면 결국 미국 시장으로 달러들이 많이 들어올 거다. 자금들이 들어올 것이다. 신흥국 시장에서. 그러면 한꺼번에 유동성이 미국 시장으로 몰리면 미국 시장은 금리 인상이 되는 순간 어떤 실적 우량주 아니면 낙폭 과대주들이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그 폭탄 재료 때문에 사실은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막 패닉 상태에서 앞으로 성장주들을 막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니까 그런 주식시장에서 낙폭 과대주들을 서서히 이 현금을 가지고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주서라는 거예요. 주서라.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앞으로의 주식이 어떤 주식들이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냐. 자, 그것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상황을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작년에 코로나 때의 그 주도주는 테슬라였죠. 테슬라. 그리고 언택트, 빅테크 주식이었죠. 자, 그러나 이제 이 주식이 앞으로는 어떤 그 대장주가 되기보다는 어떤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주식들, 아니면 낙폭과대 기술주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AI, 그다음에 뭐 유전자, 뭐 그런 테마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주식들로 이렇게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서 낙폭 과대되는 주식들을 한번 모아 나가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곳에서 어떤 주식들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대장 역할을 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하고는 틀려요. 미국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우상향하는 주식이에요. 미국이 우상향하면 세계의 경제는 우상향할 수가 없어요. 인류는 우상향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는 우상향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코스피 주식은 홀로 단독으로 우상향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다 수출이잖아요. 그죠? 수출은 미국과 관련이 있고 중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중국 시장이 또 올라가려고 하면 미국 시장이 좋아야 돼요. 이 상황에서 미국 시장은 계속 우상향한다고 배팅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상향하는 시장에 어느 때 들어갈 것인가 타이밍만 잡고 있으면 되겠죠. 기존의 상승 사이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정점을 지나 버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투자라는 것은 어깨에 빠져나와야 돼요. 어깨에. 자, 머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최대한 현금을 확보해라. 자, 그리고 너무 특정 자산에 맹신은 금물이다. 자, 요즘은 사실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그냥 집값도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몇 억씩 올라가고, 코인도 뭐 도지코인은 뭐 하루에 몇십 %씩 올라가고 몇만 배 뛰지 않았습니까? 저점 대비. 자, 사실은 이게 지금은 어떤 그 실력이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떼돈을 벌 수 있는 타임이에요. 떼돈을 벌 수 있는 타임. 자, 그런 떼돈을 벌 수 있는 타임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시중에 돈이 풍부해서 그래요. 돈이 풍부하니까 이런 자산, 저런 자산에서 계속 뻥튀기가 일어나는 거야. 자, 그게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다. 자, 그러냐?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버블이 꺼진 시장으로 들어가야지, 버블이 끼고 있는 시장으로 들어가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버블에 대비해서 피터 린치의 얘기대로 어떤 그 버블이 있는 파티장에서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올 준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자, 그 시장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자, 어떻게 자산을 키우신가?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미국의 주식시장에 집중해라. 미국의 주식시장에.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조정을 받는 중에 저점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거기서 자산을 2배로 키워라는 거. 2배. 미국 주식시장에서 자산을 2배로 키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승의 흐름을 딱 타면 2배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10배까지 금방 나요. 그러나 우리가 한 종목에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종목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로 봐서 2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그렇게 2배를 키우고 미국 시장에서 먹고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코스피 시장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 코스피 시장의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스피가 같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스토리로 봐서는 만약에 미국 금리가 인상하면 우리 코스피 시장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외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자, 그러면 다시 코스피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그 2배의 종잣돈 2배를 뻥튀긴 자본을 가지고 코스피 시장에서 또 2배의 수익을 내라. 2배가 또 먹는 건 또 그렇게 어렵잖아요. 우리 코스피 시장도. 자, 그러면 그 2배 처음에 시작했던 게 4배가 되겠죠. 4배. 여기서 2배 먹고 여기서 2배 먹으니까 그때 되면 또 주택시장이 어떤 바닥을 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또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때 똘똘한 한 채로 좋은 집을 하나 사라는 거예요. 좋은 집을 하나 사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2배. 한 번 오르면 또 집값은 또 2배 되잖아요. 자, 그러면 8배를 먹고 나오는 거예요. 내 자산의 8배를 키울 수 있다. 1억이면 8억이 되는 거예요. 3억이면 24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환을 해서 자본을 순환해서 자기의 자산을 키워 나가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빠르게 부자 되고 은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종목,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 아니면 나는 주택시장에 집중하겠다. 한 종목만 가지고는 이건 자산을 빨리 키울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많은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순환을 해서 자본을 키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배, 미국 시장에서 2배. 자, 이 2배 가지고 코스피에서 2배. 그럼 4배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이 4배에 먹은 것을 가지고 주택시장으로 들어와서 또 2배를 먹으면 8배의 자산이 만들어진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키워나가시면 돼요. 자, 이 제 얘기가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냐, 그렇게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식을 해보신 분, 주택시장은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주택시장에서 2배 오른 건 일도 아니었잖아요. 이게 바닥을 찍고 다시 정점에 오를 때는 2배가 오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2배 오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별개로 보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느냐, 이거야. 그 타이밍.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마무리하시죠. 이게 결국은 쉽지가 않은 문제죠.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자, 일단 뭐가 쉽지 않느냐면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확신이.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봤겠어요? 미국 주식에서 2배 먹어봤겠어요?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저희 집은 예전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을 샀어요. 그 애플 주식도 지금 2배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바닥에 사서 2배, 3배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런 문제. 자,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 주식은 어려운 거 아니냐.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미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이 아는 주식만 사도 돈을 벌어요. 아는 주식만. 굳이 모르는 주식 살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유명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P&G, 3M, 코카콜라, 여러 가지 있어요. 스타벅스. 그런 아는 주식을 사도 저점에 사면 2배는 나올 수 있는 게 미국 주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이 크록스라는 주식이에요. 우리 크록스 신발 많이 신잖아요. 그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찾아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주택시장은 변동성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떨어지는 변동성이 약한데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다. 예를 들어 내가 샀는데 20% 빠지는 거야. 30% 빠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일반인들은 무서워서 던져버려요. 오히려 더 사야 되는데. 그리고 올라가는 와중에는 그 20% 조정은 너무나 일상적인 건데, 자, 그걸 일반인들이 극복 못 하더라. 왜냐면 내 돈이 대출받아서 산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출받아서. 자, 그러니까 대출받지 않고 여윳돈으로 산 분들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야. 걱정할 게 없다. 걱정하지 말고 그 변동성을 즐겨라. 오히려 더 사라. 이거 더 사라. 좋은 기업이라고 확인되어 있으면. 자, 그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여러분들이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과 타이밍을 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번에 정점을 지나고 버블이 꼈어. 그리고 폭락을 해. 근데
집값이 폭락을 하니까 한없이 또 떨어진다고 폭락설을 또 주장해요. 그리고 그걸 자기 확증을 가지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그 폭락하는 와중에서도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확신과 공부, 자, 그리고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극복을 못하니까 소수의 사람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 자,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만 부자가 되는 거다. 필요한 것은 어떤 타이밍이잖아요. 적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주식이 바닥이라는 것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아요, 그거. 못 잡아. 그리고 종목별로 틀려. 사실은 지금 미국의 주식에 거의 바닥권에 진입한 종목들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만 보면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미리 반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분할 매수. 자, 그리고 그걸 사가지고 인내하고 계속 사는 거야. 그냥 확신을 가지고. 자, 그러한 그 인내와 확신이 필요하다. 자, 이러한 타이밍과 인내, 확신 이런 게 되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 승부를 걸으셔야 돼. 승부를 걸지 않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는 거야. 그 투자를 해놓고 내가 사는 주식을 상상을 하고, 자, 저거를 언제 팔아서 또 코스피 시장에 들어가서 또 2배를 먹고, 그 2배를 먹고 또 주택시장에서 또 뭘 살까? 계속 상상의 고리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 상상의 고리를 자신의 논리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다. 자, 이제 제가 이제 큰 틀은 다 말씀드렸어요. 뭐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해라. 현 상황에 대한 인식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과 주택시장은 이제 버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자, 그 버블 구간에 들어갈 때 현금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 현금을 통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한번 자산을 뻥 튀기고, 자, 그걸 다시 가지고 와서 한국 시장에서 또 뻥을 튀겨서 큰 자산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의 목은 여러분들의 목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